여러분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기금운용본부장 사이 인사권 놓고 싸우는 거 기사 보셨죠? 제가 읽어서 드렸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공사, 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렇고 그런 인사권 둘러싼 잡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공사화, 국민연금공단을 공사화를 놓고 둘러싼 말하자면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인사 리스크까지 미리 드러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참 환경사설도 그런 또 의견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에 복지부 장관도 지낸 최강희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2년 하고 별일 없으면 1년 정도 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2년 임기 끝난 사람 보고 다음 달에 1년 정도 더 하게 하는 관행 비슷한 걸 잘라버렸는데 이게 이제 법에 충돌이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공공기관, 공기업의 장이 그 간부, 운영본부 이사장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는요, 국민연금 별도의 법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을 자를 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그동안 관행으로 그렇게 온 게 관행으로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법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 정부가 그 법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국민연금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놓고 그 대리자들이 진짜 주인은 국민인데 대리자들이 싸우고 멋대로 하는 거 보면 전 속에 열불이 터지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앞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 쌓아놓은 돈이 국내 500조 원입니다. 공룡이 되어 있는 거죠. 한국이란 좁은 연못 안에서 움직이는 아주 그냥 연못 속에 고래가 더 커져서 이게 15년 뒤 2030년이 되면 1730조 원인가 17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2043년 해가 이 정도 되면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받을 때 되면 돈이 없어집니다. 다 내주고 없어질 근본적인 문제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이렇게 기금이 계속 증가했다가 줄어들 거거든요. 2600조 원까지 늘어난다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하려는지, 이거 대리인들이 지멋대로 하려는 거 하는 건지, 공사로 하면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멋대로 쓰자는 거 아닌지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부는 어쨌든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공사화 이유는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공사화에서 그게 전부 다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벌어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강 씨가 기금운용본부장 잘라버린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지금 계속 싸움이 되고 법적 싸움이 될 텐데 그걸 정부가 앞으로 법 체계를 바꾸겠다는 게 10월 16일 일면에 큰 기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십시오. 요겁니다. 기금본부장, 국민연금공단의 기금본부장의 연임권을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갖는다. 지금은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인사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데 지금 이번에 이 논란 속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르는 거는 다 그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잘랐는데 또 문제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연임권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갖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는 신면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기사입니다. 토업 기사는 이거네요. 지금 창간 특집으로 계속 나가는 시리즈 캠페인성. 이대로는 대한민국 미래 없다. 100만 명이 들어와서는 이주 노동자가 국내에 사는데 이 100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투명인간 그렇게 취급받는 이런 나라다. 공장, 식당, 농문처까지 외국인 없이 안 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폐쇄적 이민정책으로 못 버린다. 저도 어디 식당에 예약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젊은 아가씨, 젊은 여성 목소리인데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제 예약을 못 받는구나.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을 개방적으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의 1%인 85만 명 정도를 이번에 새로 중동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미국 같은 데가 잘 나가는 게 저렇게 이주해오는 이주인들을 잘 받아들이고 똑같이 용광로 그렇게 융합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잘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는 아예 정기적으로 정부에 대고 한국, 인도 등 IT에 능한 유능하고 교육받고 열이 있는 근로자를 받아들이자고 계속 건의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 기사 보면 요 미국 사례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십시오. 100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민으로 성장 동력 키우는 미국이나 유럽에는 실리콘밸리, 그 첨단, 구글, 애플 다 있는 실리콘밸리 인력의 50% 가량, 절반가량, 그렇게 45%가 이민자다. 흔들림 없는 젊은 미국의 힘입니다.
그렇죠. 1965년 미국 이민법 제정에서 50년간 5,900만 명을 받아들였다.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펩시 등 전부 다 인도 출신 CEO들이 포진을 했고요. 미국 내 이민자 창업 비율이 현지 태생보다 2배 더 높다. 이민 정도 갔을 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간 겁니다. 이런 사람, 우리도 이런 사람 받아줘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민에 아주 폐쇄적이죠. 일본에는 아주 배타적인데 그렇다 보니까 노동력 부정이 늘 만성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외국인 비율은 0.17%, 미국은 굉장히 외국인이 배타적입니다. 개방형 이민정책 효과 내는 데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같은 데다 여기서는 노동력 걱정은 안 한다. 물론 뭐 그렇게 말하죠. 지금 국내도 백수가 많은데 저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하겠냐 하지만 노동력도 더 큰 틀에서는 경쟁을 시켜야 되고요. 또 저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해야 할 분야가 있고 우리 국내에서 또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분야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고 싱가포르는 2년 체류하면 영주권 준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암스테르담 아주 좋은 도시죠. 암스테르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가볼 만한 도시입니다. 인구 절반이 이민자라고 하네요. 독일, 캐나다 언어교육 지원해주고 이에 반해 우리나라 오면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이주노동자는 투명인간 취급하죠. 이주노동자 없으면 웬만한 중소기업 공장 전부 다 올스톱이다. 뭐 중소기업뿐입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은 농사 짓는데도 뭐 이주노동자들이 힘든 일 농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워킹맘들은 전부 다 사표 써야 할 판이다. 왜냐면 조선족 부모들이 애 봐주니까요. 지방대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들 가득 차 있고 한국의 국적 취득자는 14,000명뿐이다. 국민들 외국인의 배타적 감정이 아직도 많다. 그렇게 되네요. 앞으로 2030년 되면 외국인 500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100만 명 좀 넘는데 15년 동안에 5배로 늘어나네요. 준비 안 된 한국. 이건 뭐 외국인이 막아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도화되고 인력 시장에 비싸면은 저기 인건비가 산 저개발 국가에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방된 경제의 필연적인 일이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력 보충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뭐 교수, 유학생도 정착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민 관련 부처만 현재 10개 이민청 설립이 시급하다. 뭐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거는 이민청 설립 시급은 뭐 환경의 입장이라고 하면 한 전문가의 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명. 자,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국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하고 만났는데 아주 한복 입고 나오네요. 한국은 미국이 누구보다 신뢰할 파트너다 해서 그거 했고요. 펜타곤도 방문했죠. 이번에 박 대통령이 펜타곤 방문하고 오바마와 정상회담에서 과연 중국 그 자금성 천안문 앞에서 인민해방구를 향해서 손을 흔들던 소위 말하는 중국 경도론, 중국 경사론을 불식할 수 있을는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아주 관심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런 기사도 했네요. 6면 박 대통령 미국 출장길 한미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다.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올 봄에 나왔던 거죠. 그때 6월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못 갔던 겁니다. 펜타곤 방문, 한미 우호의 밤 행사를 했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없다. 뭐 좋은 얘기 다 했는데 미국에서 좀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국 기업, 경제인들 때문에 많이 갔죠. 요 최태원 회장 사진 찍네요. 160 몇 명이 갔는데 대통령과 동행해 갔습니다. 제조업 혁신 공동사업 개발하고 투자 확대 협력한다. 뭐 성과 많이 내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 흥남철수 그 영화에 나왔던 국제시장에 나왔던 흥남철수 이권 장군의 손자도 만나고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기사도 일면 있고요. 환율 기사. 환율이 또 15일 외환시장에서 16원 급락했습니다. 이제 미 달러에 대한 환율이요. 1130원, 한 2200원까지 갔다가 70원 떨어졌네요. 정말 많이 더 떨어졌습니다. 수출 기업 원고 공포에 휩싸였다. 보십시오. 환율이 한 달 새 70원 떨어졌다. 이게 뭐 무슨 우크라이나 돈도 아니고 우리 돈이 한 달 새 70원 떨어졌다니. 그 환율도 문제지만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수출기업 원고로 유통하는 하나 긴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론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되면은 어차피 달러를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더 있다. 곧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 차갑게 환율 되게 좀 숨통트했는데 수출 위축 우려. 그렇지만 뭐 자동차 업계도 1,100원, 이전에 1,000원 넘었을 때도 수출했는데 환율만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겁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하면서 내년도 전망치를 냈습니다. 올해는 2.7% 성장하고 내년에는 3.2% 성장 전망. 각각 이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망할 때마다 계속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이 전망할 때마다 성장 전망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지 모르겠는데요. 내수 회복세가 내년까지 지속돼서 그리고 밖으로도 불확실 요인이 많다고 합니다. 옆에는 패드가 요즘 좀 미국 중앙은행이요 좀 씹히고 있습니다. 완만한 점진적 그러니까 뭐 modest, moderate 이런 표현 두고 차이가 뭐냐? 패드가 오히려 시장에다 모호함으로 혼란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죽하면은 미국 FRB의 그 전직 멤버였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까지 비판한다. 말장난 그만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2면, 1면은 다 봤고 2면은요, 여기 박원순 서울시장과 현대자동차의 김용환 부회장이 서로 만났네요. 그 삼성동에 있는 그 부지, 한전 부지 2011년 1월 전에 착공해 해달라고 현대차 부회장 얘기했고 박 시장 밤새워라도 빨리 하도록 시에 지시했다. 요 옆에는 11월 1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나 했네요. 열린다가 아니고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그런 얘기 있다는 얘기 있고 아래는 임금 피크제가 본격으로 시작되면은 은행원들의 임금 삭감이 가장 클 것이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여기까지 다 봤고 국제면 보고 정리를 할까요? 국제면은 신시장 정책 실종에 인도네시아 경제 악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조코이 정권 얘기입니다. 조코이 정권이 지지가 뚝 떨어져 버렸다. 신시장 정책 친시장 정책이 실종했다. 어느 나라나 똑같은 모양입니다. 시장 프렌들리로 가면은 경제가 살아나고 시장 언프렌들리 정책으로 가면 경제가 죽어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경제도 그렇다. 조코 1년 경제, 그 다음에 뭐 경제정책, 부패정책, 부패 척결 모두 다 공수표가 됐고요.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옆에 기사는 원유 팔아서 하루 130만 불 챙기는 IS는 저 시리아 반군 얘기입니다. 베트남 관광은 싸지고 그리스는 비싸진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베트남은 비자 수수료 인하, 그리스는 이기 때문에 입장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네요. 국제뉴스에는 월마트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완전히 월마트 경영진 주주들이 막 패닉에 빠졌다.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충격의 날 실적 부진하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데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월마트 실적 부진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게 한때 그 최저임금을 막 앞서 올리고 월마트가 최저임금 올렸다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올려보니까 최저임금 확 올리니까 기업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도로 내리기도 그렇고 하니까 근로시간 줄여라 근로자한테 불필요한 근로자 휴일 나오지 마라 해가지고 근로자가 받는 실질적인 임금은 확 줄어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최저임금 무슨 임금이든 임금 올린 게 결과적으로 근로자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례를 월마트 이번에 주가 폭락, 그다음에 월마트의 수익력 하락, 월마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줄어들면서 임금 줄어드는 거 이 1년의 사례에서도 한번 다시 확인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저임금 무조건 올리자 하는 분들 이 사례를 한번 눈여겨 꼭 보시기 바랍니다.